을지로 주식 토크. 네, 안녕하세요. 을지로 주식 토크입니다. 요즘 여행들 많이 가시죠? 저도 9월 말에 장기 연휴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항공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기적절하게 저희 항공업 애널리스트이신 류지연 이사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항공주가 얼마 전 8월에 실적이 좀 나왔죠. 그래서 이번 3분기 성수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? 네,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항공주 실적이라기보다는 인천공항의 실적인데요. 아, 네네. 인천공항 수송량이 이제 그 다음 달에, 그러니까 8월 달 실적이 이제 9월 초에 나왔죠. 이제 7월, 8월이 이제 많이들 가시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7, 8월을 어떤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노선별로 좀 차이가 좀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회복된 건 좀 맞는데 네네.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. 깜짝 어. 놀랄 정도로.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일본 갑자기 많이 가셨었거든요. 그거 이상으로 좋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19년 8월 대비 20% 넘는 거의 30%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다. 엄청난 성장을 볼 수 있게 많이들 가신다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중국이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좋아졌어요. 6컵 기대했는데 뭐 아직은 뭐 본격화될 시기는 아니긴 합니다만.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이런 장거리는 오히려 조금 빠지는 느낌. 예. 회복하다가 회복세가 좀 둔화되는 느낌이 나타났다. 그래서 약간은 좀 혼재된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로 떠들썩하잖아요. 맞아요. 이에 맞아요. 따른 여행 수요의 변화를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아직 뭐 이런 영향이 다 됐다고 보기는 좀 단정짓기 힘들지만 확실한 거는 옛날에 노제팬 할 때 있잖아요. 네, 그때 네. 분위기는 네. 적어도 아닌 것 같다.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놀랐죠. 물론 지금 뭐 노제팬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일본만 이렇게 많이 가시는 분위기는 또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. 왜냐? 뭐 그런 감정적으로 이제 막 그 심각해지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이제 엔저 효과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네. 그러니까 일본만 많이 가시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깝고 부담이 없다라는 측면들이 많이 좀 부각되면서 가시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대신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좀 저희보다 훨씬 좀 심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반사익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. 왜냐면 일본 많이 안 갈 거잖아요. 아직은 이제 가설일 뿐입니다만 그러면 중국 사람들 일본 많이 안 가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좀 더 유입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이런 효과들은 좀 시차를 두고 좀 나타나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한국에 오게 되면 저희 산업 측면에서는 좀 다른 기대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? 그럴 수 있죠. 중국 그 여행객들이 많이 입국을 하면 뭐 좋겠죠. 다만 저희가 구분해야 될 것은 그 여행주, 항공주와 카지노 뭐 아니면 화장품, 면세 이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항공 여행 주는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는 쪽에 직접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요. 근데 면세나 뭐 이런 쪽은 카지노 이런 쪽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의 수요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, 들어오는 거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이번 6호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건 인바운드 수요가 되겠죠. 근데 항공업들은 물론 들어올 때도 이제 실어 나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. 중국 사람들 중요하면 제일 먼저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은 중국 항공사가 되겠죠. 아무래도 네. 국적 항공사를 먼저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냐? 그건 또 아니죠.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중국 항공사 이용하던 분들이 이제 한국 항공사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 공급은 한계가 어느 정도 지어져 있으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제 뭐 스피로퍼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항공사의 수요를 몰릴 수 있는 것이고요.
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그 항공주가 지금 저희가 중립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중립의견을 조금 상향을 하려면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가 중국 노선이 좀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죠. 그 이유는 중국 노선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을지 몰라도 동아시아에선 제일 수요가 큰 트래픽이 원래 제일 많은 국가였단 말이죠.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그쪽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항공기를 운영을 하면서 항공기 운영 효율을 좀 높여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. 이런 측면에서라도 중국이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된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 조금 회복이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. 어쨌든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유커의 소식이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직장인들이 다 설렐 만한 소식인데 네네. 정부가 10월 2일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. 이에 따른 아웃바운드 수요 효과를 기대해봐도 될까요? 저 뭐 다들 휴가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? 저희 팀 계획? 네, 저는 제주도 갈 것 같은데요. 제주도 네, 좋네요. 네. 창민 매니저님은 네, 저는 비행기를 타진 않지만 강릉이나 속초 갈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좋은데 비행기 안 타시니까 항공주에는 조금 덜할 것 같긴 한데요. 일단 이번 연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? 뭐 직접적으로는 이제 주말까지 껴서 6일 정도 되고요. 휴가를 붙이면 한 열흘까지도 되지 않을까. 한번 신청해 보시죠. 붙여도 되나요?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. 어쨌든 6일, 7일 이렇게 되면은 뭐 중장거리 가능하죠. 예, 여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보통 심리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한 5일, 6일까지는 동남아 느낌. 그 이후 넘으면 이제 유럽, 미국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장거리가 수요가 좀 자극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다. 7, 8월에 또 많이들 다녀오셨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번에 좀 더 좀 짧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어쨌든 실적인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이런 국지적으로 이게 살짝 좋아졌다 많은 것은 국가 측면이나 이런 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. 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연휴 때 뭐 항공주가 항상 오르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어요. 여름에는 항상 아이스크림 관련주 사고 그래서 겨울에는 뭐 난방 관련주 사면 되잖아요. 꼭 그렇지는 않다. 생각보다 더 좋아야 되고 또 펀더멘털적인 어떤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. 그리고 이제 항공주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경기 영향이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. 혹시 이런 리오프닝 수요에 가려져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기 좀 둔화의 그런 어떤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. 환율이 좀 높아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이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. 네. 외나만 많이 떨어졌어요. 우리가 네. 특히는.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들. 어쨌든 소비 여력이 있어야지 여행도 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공급이 많이 아직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. 수요는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티켓 값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. 옛날보다는. 맞아요.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. 근데 소득이 많이 안 오르고 뭐 그러면은 좀 부담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물론 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부담 안 가질 수도 있죠. 근데 저희가 항상 수요의 증감을 볼 때는 첨두 수요를 봐야 돼요. 그 가격이 민감한 수요는 분 빠지거든요. 그럼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어차피 탄탄한 수요는 이때 끝에 수요가 전체 수요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회복세를 보이는 쪽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. 네네. 네. 수요를 분명히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경계심을 풀 단계까지는 아니다. 이렇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. 그리고 항공 여객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잖아요. 항공 그 화물 쪽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. 이쪽은 좀 요새 어떤가요? 항공 화물이 아주 작년까지 핫했었죠. 네. 항공 화물부터 여객이지만 항공 화물을 저희가 좀 중요시 보는 이유는 항공 화물이 B2B 비즈니스예요. B2C보다는 훨씬 더 가격의 변동성이 큽니다. 수급이 좋을 때는 막 몇 배씩 올라가요. 저희가 아무리 요즘에 비행기가 없다고 해도 옛날 대비해서 뭐 4배, 5배씩
그렇게 오르진 않잖아요. 네. 네, 그런 그렇죠. 소비자 규제도 있는 것이고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은 이익의 변동성을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까 중국 노선, 이 중국 여객에서는 중국 노선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화물이에요. 네. 이게 특히 화물 같은 경우는 그 경기의 어떤 지표,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의 하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8월 항공 화물 수요는 어떻게 나타났나요? 저희가 7월 달 숫자 나왔을 때 좀, 괜찮다. 이렇게 생각했어요. 왜냐면 이 화물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무려 2021년 말부터였어요.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는. 그때 꼭지를 치고 계속 좀 내려왔었는데 거의 1년 이상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생기죠. 작년에도 썩 좋진 않았으니 YOY로 비교를 하면은 덜 나빠지지 않을까. 근데 그런 현상이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다가 7월 달에 플러스로 확 돌아섰어요. 괜찮다. 이게 조금만 더 살아나면 좋아지겠지 했습니다. 8월을 기대를 했는데 다시 살짝 마이너스로 빠진 아쉬움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공업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기 위한 두 가지 중에 이제 또 하나인 화물도 아직은 확신을 갖기는 힘들다. 결국은 이제 이게 좋아지려면은 항공 화물 물론 뭐 나르시는 것 같으세요? 택배요? 항공 화물 그런 것도 있고요. 우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특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화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들 중에 가볍고 좀 비싼 물건들. IT 제품,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반도체죠. 이런 것들 결국은 누가 사줍니까? 선진국에서 사주겠죠. 선진국 경기가 좀 좋아져요.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져야지 화물이 좀 좋아집니다. 그래서 저희가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보고 있고요.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중국 경기 우려 또 좀 완화가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 하반기 성수기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한번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화물도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, 막 말씀이시죠? 부화할 뻔했다가 아닌가?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?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콜할 단계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. 4분기가 이제 성수기니까 그때 네. 의미 있게 반등하면 네. 한번 좀 생각해 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실적은 뭐 그래도 7월 좋았으니까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? 3분기. 실적이나 주가 흐름을 보면 1분기의 실적이 이제 여객 쪽에서 많이 좋았어요. 특히 이제 LCC 같은 경우 이제 그때 리오프닝 수요가 이제 막 발생을 하면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났고요. 그러니까 뭐 2분기, 3분기 막 다 기대감이 높았었죠. 근데 2분기 실적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좋긴 좋은데 사상 최고 2분기 실적 막 그렇지만 그 LCC 같은 경우는 근데 생각보다 좀 덜 좋고 주가는 빠지고 아마 LCC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분기에 1분기 실적을 뛰어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1분기 비정상적으로 좀 높았던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원래는 1Q보다 3Q가 더 좋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Q보다 3Q가 더 좋지는 않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물론 이제 성수기 효과 때문에 2분기보다는 좋아질 겁니다. 그런 건 분명히 저희가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시장의 어떤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어떤 모습을 보이긴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. 오히려 지금은 3분기보다 4분기 내년을 바라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선별적인 저희가 실적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투자할 만한 항공주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중립이 의견이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막 지금 흥분할 때는 아니긴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저희가 중국 노선 화물과 여객의 중국 노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닥에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은 좀 회복을 하고 있긴 하고요. 화물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적어도 더 빠질 것 같진 않다.
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4분기로 넘어가는 이제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화물 저는 조금 아직은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. 조금 네,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아지고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운임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. 그래서 저희가 대한항공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중립이지만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 좀 저희 봐야 될 것은 여객기에서 수급 같은 것들이에요. 지금 전체적으로 비행기가 모자란데 특히 모자란 쪽이 어떤 쪽이냐면 큰 비행기들. 큰 비행기가 생각보다 딜리버리, 그러니까 인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출장 가시거나 놀러 가시거나 할 때 가격이 계속 좀 높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내년에 뭐 또 출장 계획도 잡으시겠죠? 올해도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럴 때 한번 보세요. 그러면은 가격이 옛날보다 좀 다른 상황. 그런데 장거리 쪽을 누가 운영하냐? 우리나라에선 대한항공, 아시아나 뭐 이런 대형 항공사들이 지금 운영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한항공을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 수급 측면에서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만약에 LCC에 투자하신다면은 대한항공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진에어죠. 예.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의 직접적인 자회사가 된 이후에 좀 더 오퍼레이션이 활발해지고 뭐 정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유사시에도 재무 상황이 많이 좋아진 대한항공의 어떤 기댈 수 있는 그 진에어를 저희가 지금 아직은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선호하고 LCC 중에서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오늘 그래서 항공 부분에서 여객부터 제가 잘 몰랐던 화물까지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섹터 전반적인 의견은 중립이지만 그래도 선호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말씀해 주셨고요.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뵐게요. 을지로 주식 톱